안녕하십니까. IT 기술과 역사 박희근입니다. 10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했었던 부교재인 모바일 시대의 컴퓨터 개론 1장에서 4장 계획이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시간까지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프로그래밍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다음 시간에 부교재 모바일 시대의 컴퓨터 개론에서 공부를 할 텐데요. 부교재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과 일부분이 중복되어 있어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금일 강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3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컴퓨터 연산의 기본이 되는 기본 논리 게이트, OR, AND, NOT, 응용 논리 게이트, AND, NOR, 익스클루시브 OR, 익스클루시브 NOR, 논리 기호, 논리식과 진리표, 그리고 동작 파행까지 알아보고 논리 회로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불대수의 기본 법칙도 간략히 소개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각종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프로그래밍 개발 분야와 용도에 따라서 적절한 프로그래밍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징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와 프로그래밍 언어 역사, 그리고 프로그래밍 절차와 알고리즘 개념 순으로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와 특징이 있어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종류가 다양하게 많은데요. 자바라든지 C라든지 C++이라든지 C#, 파이썬, PHP, 비주얼 베이직, 넷,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는 보다 쉽고 강력한 기능을 가진 형태로 점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요, 컴퓨터가 수행해야 할 명령문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것이고요. 프로그래밍은 컴퓨터로 어떤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작업이나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는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명령을 작성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그러죠. 정보기기에서는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드웨어는 기계 그 자체, 우리 정보기기에서는 기계라는 얘기보다는 회로, 아니면은 PCB에 탑재된 부품들, 그 모두가 하드웨어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고 운용, 유지,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관련 자료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종류에는요, 시스템 프로그램과 응용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동작시켜서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시스템 프로그램이고요. 사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종류에는요,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OS라든지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이고요. 이 유틸리티라 그러는 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하나로서 이제 컴퓨터 동작에 필수적이지는 않지만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 목적에 대한 부차적인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키죠.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분석하거나 구성, 최적화 또는 유지 관리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일반 사용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작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컴퓨터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요. 즉 컴퓨터 하드웨어, 그다음 운영체계, 응용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틸리티의 예를 들어보면은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든지 화면 보기, 압축, 암호 해제라든지 바이러스 검사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기, 그리고 압축 해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유틸리티라고 보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것입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요, 컴파일러와 인터프린터, 디버거, 링커, 텍스트 에디터라는 게 있고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문서 작업 프로그램이 있고요. 표 계산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응용 소프트웨어라 하는데, 좀 전에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에서 컴파일러와 디버거, 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겹도록 컴파일러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듣고 사용하게 될 텐데요.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은 사용하는 언어의 문법에 맞게 명령어를 작성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1 플러스 1을 계산하여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은 1 플러스 1을 계산하라, 그리고 출력하라 라는 명령을 작성해서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언어의 문법에 맞게 명령들을 기술한 파일을 소스 파일이라고 하고요. 원문 그대로를 소스라고 하죠. 소스는 컴퓨터가 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죠. 컴퓨터는 오로지 이진수로 된 것밖에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소스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계 코드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 동작을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컴파일이란 소스에 작성된 명령어를 컴퓨터 언어인 기계로 번역하여 작업하는 것이며, 컴파일하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그러죠. 그리고 컴파일러는 소스 파일에 작성된 명령을 해석하여 기계의 코드를 바꾸고 그 결과를 오브젝트 파일에 써넣습니다. 즉 컴파일러는 소스 파일을 오브젝트 파일로 바꾸는 프로그램이고요. 오브젝트 파일은 소스의 명령들을 번역한 기계 코드를 가진 파일이지, 이 파일로는 실행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기계 코드 외에 OS가 요구하는 코드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브젝트 파일을
OS 효과에 맞도록 형태를 조금 바꾸어서 실행 파일로 만드는 동작을 링크라고 하고요. 링크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링크라고 부르죠. 소스 파일은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되어 오브젝트 파일이 되고요. 오브젝트 파일은 링크에 의해서 링크되어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컴파일러와 링크를 통해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을 빌드라고 그러죠. 소스 파일을 곧바로 실행 파일로 만들지 않고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이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의 소스 파일에 필요한 명령들을 다 기술할 수 없으므로 소스를 여러 개 작성하여 이것을 모두 연결하면은 완전한 실행 파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종류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언어로 컴퓨터 하드웨어와 사람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든 언어입니다. 종류에 따라 사용규칙이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 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개발 분야와 사용 목적, 프로그래밍 설계 기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할 수 있는데요. 기계 중심과 사람 중심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개발 분야 및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프로그래밍, 설계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기계 중심과 사람 중심에 따른 분류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개발 분야 및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시스템 개발용 언어, 응용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 웹 게임 개발용 언어, 경유 언어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설계 방법에 따른 분류는요, 절차 지향 언어라든지 객체 지향 언어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객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는 데이터의 분산을 막기 위해서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로 묶은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컴퓨터 PC를 예를 들어보면요, 컴퓨터에서는 본체, 모니터, 키보드 이런 주변 기기들을 데이터로 보고요. 기능으로 보는 것은 화면을 제공하고 소리와 입력, 출력 이런 것들 기능으로 본다면은 컴퓨터는 데이터와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로 묶은 그룹을 우리는 프로그래밍에서 객체, 분산을 막기 위한 객체라고 얘기하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객체라는 것은 데이터의 분산을 막기 위해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로 묶은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객체 지향 언어라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한 가지 기법으로서 객체를 만들고 객체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방법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을 그저 데이터와 처리 방법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다수의 객체로 만들고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다시 컴퓨터 PC로 예를 들어보면요. 컴퓨터 한 대를 완성하려면은 CPU라든지 램, 보드,
하드디스크, 보이지, 파워, 케이스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어야 하죠. 부품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고 조립되어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기능이 제대로 동작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컴퓨터의 부품, 주변 기기들을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부품들의 역할이 나누어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 부품들이 작동을 하게 되죠. 고장이 나더라도 해당 부품만 수리하고 교체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도 편해지죠. 이렇듯 명령어들로 이루어진 목록이 아닌 하나하나의 독립된 객체들의 그룹을 생각하면 되고, 객체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고 함으로써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프로그래밍 설계에 따른 분류, 절차 지향 언어와 객체 지향 언어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 하드웨어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에 따라서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급 언어는 컴퓨터나 기계를 통해서 바로 실행시키거나 간단히 변환하여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프로그래밍 하기는 어렵지만은 번역이 간단하고요. 기계어와 어셈블리어가 있습니다. 고급 언어는요, 사람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개발된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이고요.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은 실행시키기 위해서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번역기가 필요하고요. 번역기 방식에 따라서 컴파일러형 언어와 인터프리터형으로 나눠집니다. 고급 언어는 어쨌든 간에 사람 중심으로 설계된 언어이고요. 저급 언어는 기계 중심으로 설계된 언어이죠. 여기서 저급 언어는 0과 1의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컴퓨터 기종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기계를 사용해야 하고요. CPU에 내장된 명령들을 이용하여 직접 작성함으로 프로그램 작성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 반면에 컴퓨터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행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기계어는 컴퓨터가 바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속도가 빠른 것이고요. 어셈블리어는 기계어보다 쉽게 작성할 수가 있고요.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번역기가 필요하고요. 기계 중심으로 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프로그램의 작성, 수정, 보안이 어렵습니다. 처리 속도가 빠르며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저급 언어인 기계어는 CPU가 직접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진수 언어이고요. 어셈블리어는 이진수의 기계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영문 명령으로 표현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고급 언어의 종류는 개발 분야 및 사용 목적에 따라 아주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변환해서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고요. 개발 분야 및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시스템 개발용 언어는 C와 C++이 있는데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되는 언어들로서 하드웨어를
직접 동작시키거나 제어할 때 사용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는요, 자바라든지 파이썬,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C++ 있는데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죠. 그리고 웹 개발용 언어는 HTML과 PHP, 자바, 스크립트 등이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작성하거나 운영할 때 사용되는 언어들로 웹 연동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 개발용 언어는요, C#이라든지 액션 스크립트, 게임 메이커가 있는데요. 게임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언어들로 게임 설계나 개발, 테스트, 유지 관리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언어에는요, 스크래치, 엔트리가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언어이죠. 그 다음은 프로그래밍 설계 방법에 따라 부르는 절차 지향 언어와 객체 지향 언어가 있는데요. 절차 지향 언어는 초기에 개발된 언어의 고급 언어이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해진 문법에 따라 일련의 처리 절차를 차례대로 기술하는 언어입니다. 요즘 쓰지 않지만 포트나라든지 코벌, C 베이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객체 지향 언어는 프로그램 작성에 필요한 객체만을 이들 객체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자바라든지 C++, C# 등이 있고요. 그리고 C 언어의 특징은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1972년에 개발되었고요. C 언어에는 꼭 필요한 기능만 들어있고 모든 기법이 유연하게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크기가 작으며 실행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C 언어는 기계적 수준의 구체적인 하드웨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바인데요. 유닉스 기반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법적 특성은 C 언어와 비슷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다양한 운영체계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웹 프로그래밍, 게임 및 모바일 분야,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PHP인데요. C 언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존의 프로그래머가 쉽게 배울 수 있고요. 적은 명령어들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며 편리하고요. 웹의 화면을 나누고 테두리를 설정하는 등 디자인 요소는 HTML을 사용하고 그 안에 데이터와 값을 채워넣는 것을 PHP가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쉽게 연동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파이썬은 1990년대 초반에 대화형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되어 있고 배우기가 쉽고 라이브러리가 풍부하여 대학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계에서 이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스크래치는 프로그램을 처음 배운 학생들에 의해 개발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다른 언어들이 텍스트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 데 비해 스크래치는 명령 블록을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시스템 개발용 언어에는 C와 C++이 있는데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에 사용되는 언어들로 하드웨어를 직접 동작시키거나 제어할 때 사용합니다. 게임 개발용 언어에는요, C샵과 자바, 액션 스크립트, 게임 메이커 등이 있는데, 게임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언어들로 게임을 설계나 개발, 테스트, 유지관리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에는요, 자바라든지 파이썬,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C++ 있는데,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언어들로 사람이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웹이나 앱 개발용 언어로는 HTML, PHP, 자바스크립트 등이 있는데, 홈페이지를 작성하거나 운영할 때에 사용되는 언어들로서 웹 연동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와 역사인데요. 1950년대에는 포트란, 리스프, 코벌이 등장했었고요. 60년대와 70년대에서는 시뮬라, 스몰토크, 프로로그 등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는요, C++ 있었고요, 오브젝트 C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와서는 파이썬, 비주얼 베이직, HTML, 자바, 델파이, 자바스크립트, PHP가 있었고요. 20년대 이후에는 액션 스크립트, C샵, 비주얼 베이직, .NET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를 정리해보면요, 하드웨어 접근성에 따른 분류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고급 언어에는 기계어와 어셈블리어가 있고, 저급 언어에는 기계어와 어셈블리어가 있고요. 고급 언어에는 C 언어와 자바, 파이썬이 있죠. 개발 분야 및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는요, 시스템 개발용 언어와 응용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 웹 개발용 언어와 게임 개발용 언어, 그리고 교육용 개발용 언어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고요. 프로그래밍 설계 방법에 따른 분류에는 절차 지향 언어와 객체 지향 언어로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 분야 및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시스템 개발용 언어에는 C 언어와 C++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에는 자바와 파이썬, 웹 개발용 언어에는 PHP와 자바, 게임 개발용 언어에는 C샵과 C샵이 있고요. 교육용 언어에는 스크래치와 엔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설계 방법에 따른 절차 지향 언어에는 C 언어와 베이직이 있고요. 객체 지향 언어에는 자바와 C샵이 있다는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C 언어는요, 작성된 프로그램이 크기가 작고 실행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계어 수준의 구체적인 하드웨어가 제어가 가능하고요. 자바는 같은 프로그램을 다양한 운영 체계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웹 프로그래밍, 게임,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합니다.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특징들로는요, PHP는 적은 명령어들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웹 프로그램에서 HTML을 사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와 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요, 배우기가 쉽고 라이브러리가 풍부하고 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계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고요. 스크래치는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는 초보자에게 적합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른 언어들이 텍스트 형식의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비해서 스크래치는 블록을 끌어당겨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죠. 프로그램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하여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지시하는 일련의 문장들의 집합체를 프로그램이라 그러고요. 프로그래밍과 프로그래머는 컴퓨터로 어떤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작업이나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 그러고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명령을 작성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 컴퓨터 하드웨어와 사람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든 언어이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개발 분야와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기계 중심과 사람 중심에 따른 분류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개발 분야 및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시스템 개발용 언어, 응용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 웹 개발용 언어, 게임 개발용 언어, 교육용 언어로 분류할 수 있고요. 프로그래밍 설계 방법에 따른 분류로는 절차 지향 언어와 객체 지향 언어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프로그래밍 절차는 문제를 분석하고 입출력 설계, 알고리즘 설계, 프로그램 코딩과 입력, 그리고 번역, 모의 실행, 실행 및 평가, 문서화 이렇게 8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문제 분석은 프로그램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이해하고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비교 분석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이죠. 입출력 설계는 문제 해결 위해서 입력되는 데이터의 입력 장치, 처리 방법, 출력 형태와 장치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설계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요. 이때 사용하는 설계 도구로 이제 순서도 등을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 프로그램 코딩과 입력인데요. 출력 설계와 순서도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고, 그리고 입출력 설계와 알고리즘 설계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 번역인데요.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을, 소스 프로그램을 언어의 번역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여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오브젝트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단계이고요. 모의 실행 단계는 번역된 그 목적 프로그램, 그러니까 오브젝트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모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실행 결과를 살펴본 후에 실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논리적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실행 및 평가 단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실행 단계는 실제 처리할 데이터를 입력하고 처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서인데요. 프로그램의 실행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들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 코딩이라 그러는 건요, 주어진 알고리즘에 따라서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고 명령어를 입력하는 과정을 코딩이라 그러고요. 오류 수정은 프로그램 작성 도중 발생한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과정으로서 일반적으로 디버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문법적 오류는 프로그램 작성을 한 도중에 이제 오타라든지 언어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문법적 오류라고 그러고요. 논리적 오류는 프로그램의 제어 논리가 잘못되어서 뜻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나는 오류를 논리적 오류라고 그러죠. 처음에 그에 대한 절차는 문제를 분석하고 입출력 설계를 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는 4단계와 번역을 하고 모의 실험을 하고 시행 비평가하고 완료 이후에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저장함으로써 프로그램 절차 8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알고리즘은 우리가 일상 차원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그 절차가 잘 나열되어 있으면은 그 나열된 순서대로 일을 쉽게 진행할 수가 있죠. 예.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컴퓨터도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그 처리 절차가 잘 나타나 있으면은 그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이처럼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이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바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도 있고요. 효율적으로 설계된 알고리즘은 보다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작업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밥통 사용법만 배우고 쌀과 물이라는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만들고자 하는 밥의 요리법을 알아야만이 요리사가 가능한 것이죠.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맛있는 밥이라고 한다면은 알고리즘은 밥을 짓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나열한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설계된 알고리즘은 보다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작업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조건이 있는데요. 알고리즘은 입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한 출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명확해야 되는 거고요. 수행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유한해야 되는 거고요. 입력에 있어서는 알고리즘에 필요한 자료를 외부로부터 이제 입력을 받아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가 외부로부터 입력되지 않고 내부에 생성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밥을 하기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쌀과 물이 있어야 되는 게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 출력에 있어서는요, 알고리즘을 통해 문제를 처리하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어떤 결과까지 나와야 되죠. 밥하기를 하면은 밥한 이후에,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수행한 이후에 쌀밥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확성인데요. 알고리즘의 각 단계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밥하기 알고리즘에서 각 단계에서 물의 양이라든지 불의 세기라든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행 가능성인데요. 알고리즘의 각 명령어는 수행 가능하도록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밥을 하기 알고리즘은 그대로 수행하면 맛있는 쌀밥이 나온다는 것은 수행 가능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죠. 이 알고리즘은 어쨌든 간에 수행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유한성인데요. 알고리즘을 절차대로 실행하면은 주어진 과정을 처리한 후에 반드시 종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밥을 하기 알고리즘에서 10분만 끓이라는 명령대로 수행하면은 쌀밥이 나온다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알고리즘 표현 방법인데요. 알고리즘은 자연어라든지 순서도, 그 다음에 의사 코드, 프로그래밍 언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표현으로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표현 방법으로는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시죠. 알고리즘 표현 방법으로는 네 종류가 있는데요. 자연어로 표현하는 방법과 순서도로 표현하는 방법, 의사 코드로 표현하는 방법,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어로 표현하는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1에다가 A를 저장한다, 또는 A와 B의 더한 결과를 S에 저장한다. 이런 자연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어 표현 방법이고요. 이렇게 표현한 방법이 의사 코드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면은요. A가 B보다 크면 A에 1을 저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B에 2를 저장하고요. A가 5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에는 S와 A를 더해서 S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A를 프린트하고 정보라는 문자를 출력한다. 이런 형 경우를 자연어 표현 방법이고요. 우측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의사 코드 표현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순서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순서도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때에 처리할 일의 순서를 한 단계씩 구분하여 약속된 도형으로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그렇게 표현한 그림을 말합니다. 순서도를 작성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요.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으면은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이제 다시 작성한 프로그램을 보고 분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순서도를 작성하면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코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순서도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은 터미널 기호를 사용을 해서 시작과 끝을 표시하고, 흐름 성도를 이용하여 논리적인 작업 순서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작업 순서를 표현하고요. 처리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되지 않도록 하고 화살표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흐름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작성을 하고요. 순서도 기호 내부에 처리할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을 합니다. 순서도 기호로는요, 처리, 각종 연산이나 데이터 이동에 관한 처리고요. 이렇게 생긴 건 연결자, 흐름선도, 입출력, 데이터 입출력을 말하는 거고요. 작업의 준비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터미널이고요. 미리 정의된 처리로 실행을 옮겨갈 때 사용하는 거고요. 서류를 매체로 하는 입출력이고요. 콘솔에 의한 입력, 여러 개의 경로 중에 하나의 경로를 선택하는 조건, 이렇게 순서도 기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장점으로는 작업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고요. 순서도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쉽게 작업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은 시간에 오랜 시간을 경과해도 순서를 잘 작성해 놓을 경우에는 오랜 시간 이후에 코드를 이해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단계별 여러 사람이 작성할 때 대화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프로그램 언어와 무관하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논리적인 오류를 찾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코드는 자연어로 표현한 것을 연산기호 등을 사용하여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문제의 처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프로그램 논리적 절차를 기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언어보다 쉬운 연산기호를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작성이 비교적 용이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전환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사 코드는 비교적 자세하고 읽기도 쉽기 때문에 나중에 프로그램이 설계되도록 잘 맞는지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측에 있는 것들 표현 방법이 의사 코드로 표현한 것들이고요. 좌측에 있는 것들이 자연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은 자바라든지 C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한 프로그램은 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 실행 결과를 볼 수도 있죠. 바로. 그렇지만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경우에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언어로 표현한 방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 이제 알고리즘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설계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문제를 이해하여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알고리즘 설계에 있어서 고려사항은 첫째,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찾기 전에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요구하는 결과가 무엇이고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해결하려는 문제와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익혀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개발한 유용한 알고리즘 기법들을 이해할 때 새롭고 유용한 알고리즘을 보다 쉽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러한 방법을 서브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서브 알고리즘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해하기 쉽고 관리하기 편리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알고리즘의 구조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알고리즘 설계를 위한 기본 구조는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가 있는데 실제 알고리즘 설계에 있어서는 이 기본 구조가 문제 상황에 적합하게 융합되어 사용됩니다. 순차 구조는 시간적 순수에 따라서 차례로 수행하는 구조가 되고요. 시간적 순수에 따라서 차례로 수행되고요. 선택 구조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실행 내용이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죠. 조건에 따라서 실행 내용이 다르게 진행되고요. 반복 구조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특정 부분을 반복하는 실행 구조로 되어 있죠. 조건에 따른 특정 부분을 반복하여 실행하는 구조가 되죠. 이것을 우리는 반복 구조인 것입니다. 순차형 알고리즘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작업하는 순차형 알고리즘 구조입니다. 두 수를 입력하고 합과 평균을 출력하고 끝을 맺는 순차형 알고리즘이고요. 선택형 알고리즘, 다시 말해서 조건형 알고리즘은
주어진 조건의 만족 여부에 따라서 실행 내용이나 순서를 다르게 처리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두 수를 입력하고요. 작은 수를 출력하고요. 프로그램이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형 알고리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일정한 내용을 반복하여 실행하다가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 반복을 중단하는 반복형 알고리즘입니다. 0부터 100까지 정수의 합이 출력됐죠. 반복형 알고리즘이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부교재, 모바일 시대의 컴퓨터 개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1장은 컴퓨터로 즐기는 창원이고요. 2장은 컴퓨터 개혁, 3장은 정보의 표현, 4장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냥 가볍게 복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